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과 박호건입니다. 먼저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서 제 북커튼에 참여해주신 많은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저도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30분 정도, 제 관련된 인공지능, 어, 좀 동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북커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기본 이론 교육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아마 많이 배우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네, 저는 이제 그 거대 언어 모델에서 어떤 점들이 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안 되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학계에서 한 연구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리즈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북커튼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품도 만들어 보는 이번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진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공지능이 지식이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제 마음속으로 네, 현재 인공지능이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소설도 만들고 질의응답도 잘하고 하니까 뭐 지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뭐 심지어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라는 타스크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세계 최고의 2세대 구단을 이제 이기는 뭐 성과도 있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지만은 자율주행 기술이 나날이 발달을 해서 앞에 있는 뭐 보행자나 심지어 옆에 있는 옆차의 뭐 빨간색 브레이크 등 신호까지 굉장히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신호등도 지금 이제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형태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GPT-3, GPT-3.5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언어 모델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청년들의 고민을 이렇게 GPT에게 물어봤을 때도 굉장히 그럴듯한 대답을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뭐 제 영어로 적긴 했습니다만 제가 좀 편하게 의역을 이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미래에 대해 고민이 많다. 이렇게 AI 시대에서 이게 인간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희가 GPT에게 물어봤을 때 GPT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 저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 릴렉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AI는 아직 좀 얼리 스테이지, 아직 도입기이고, 어, 아직 이 AI가 어떻게 사회를 바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대체했냐. 어, 아직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미래에서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챗 GPT라는 게 뭐 지금 2022년 11월 말 정도에 공개가 됐죠. 굉장히 충격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심지어 구글 같은 검색 엔진 업체도 지금 뭐 적색 경보라고 해서 레드 알람식으로 지금 온지가 이렇게 하다가는 질의응답도 이렇게 글로 네모난 박스에서 그냥 글을 쓰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채팅의 형태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게 너무나 충격적인 성능들 때문에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오픈 AI라는 이제 컨소시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부여물을 내놓았는데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북커튼에 맞춰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가입을 해서 챗GPT를 이제 물어보실 수 있고요. 한글로도 잘 되지만 심지어 영어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보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제가 이거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챗GPT는 작가의 의도와 비슷한 스타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스타일로 작성할 수가 있고, 하지만 소설은 작가의 창의성과 감정, 생각을 반영하는 고정된 글이 아니라, 어, 새로운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는 뭐 이런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작가가 직접 작성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현명한 네, 대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가 진짜 이거 뭐 사실 뭐 저희 태스크 입장에서도 글을 써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잘 될까라는 이제 궁금증에 한번 네, 작성을 요청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아침 기분을 이제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 작품의 문체로 작성 부탁드린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늘 아침 창문 열었을 때
차갑게 튀는 소나기가 내려왔다. 창문 닫기로 결심했다. 기분이 점점 우울해졌다. 뭐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보고 아 진짜 챗GPT도 뭐 언어 모델의 진보와에 맞추어서 이렇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식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이런 작문도 잘 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이제 발전을 이제 크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런 인공지능에도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2 더하기 2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GPT에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6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8, 라는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이제 이런 통계 기반 방법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그 뒤에 올 법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이런 연산 뒤에 또 다른 숫자를 보여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최근에는 이런 이제 숫자 연산이나 복잡한 형태의 리즈닝에 특화된 모델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런 GPT나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언어 모델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굉장히 간단한 연산이나 리즈닝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게 아까 보여드렸던 챗 GPT에게도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 뭐 이런 좀 최신의 정보를 물어봤을 때, 좀 다양한 대답을, 이제, 그러니까 다른 대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특히 실시간성인 정보를 이제, 에 대한 어떤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CMU라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나오는 신문이나 또 트위터 글을 분석을 해서 심지어는 이미지에 나타나는 어떤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다 텍스트로 이제 따서 어떤 이 메이플 리프라는 어떤 풋볼 팀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 팀이 하키를 플레이라고 하키를 플레이를 할 때 헬멧이나 스케이트를 사용한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자연어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도도 있고요. 뭐 구글에서는 이제 뭐 이런 이제 사람의 수작업이나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이런 이제 것들을 지금은 저희가 손흥민이라는 글을 검색을 했을 때 왼쪽에 오른쪽에 카드 형태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식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져서 따로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찍 자는 동기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난 후에 아침을 먹기 위해서 키친 테이블을 사용하고, 이런 지식들도 자연어 처리나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웹상에서도 공개가 많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서는 여러분이 뭐 예측하실 수 있듯이, 유튜브 영상이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이제 이런 우리 일상에 대한 부분을 지식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이 사람은 살려고 하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고 그 전 상황에서 이 사람 1번과 2번이 어떤 전 씬에서 했던 것들이 있겠죠. 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을 뭐 인지한다든지 이 후에는 이제 아마도 이 물이 다 빠져나가고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이제 일련의 사건의 흐름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아까 뭐 보여드렸던 복잡한 어, 상황의 인지라든지 뭐 단순한 팩트의 추론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상황의 이해를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많은 이제 이런 날리지 베이스 혹은 지식 베이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을 때 그럼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이나 혹은 이 거대 모델을 사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응용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추천 시스템이나 혹은 아까 뭐 숫자 연산 보여드렸지만은 조금 더 숫자를 사용하는 복잡한 대소 비교나 혹은 뭐 더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어, 여기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Q&A에 대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지식 그래프나 랭귀지 모델을 동시에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학계에서는 좀 중요한 풀고자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남은 20분 동안 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있으시듯이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미 많은 컨텐츠들이 나와 있고 아마존이나 뭐 쿠팡, 뭐 이베이 같은 이런 전자상 거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뭐 그냥 티셔츠라고 한번 쳤을 때 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아마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딱 맞는 형태의 티셔츠를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이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AI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사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겠죠, 다양히. 사용자들마다 각자가 원하는 삶의 패턴이 있고 지금 이 상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용도가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그 용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 사용자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심지어는 한 아이디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추천 시스템이라는 이 응용이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추천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인풋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관찰된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구매를 했었고, 그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의 정보를 제가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으로는 그 사용자가 아직 구매하지 않은, 혹은 뭐 상품평을 남기지 않은 그런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나 큰 만족도로 이 상품을 구매 혹은 뭐 클릭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게 이 추천 시스템에서 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어떤 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대 언어 모델이나 이런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성능이 훨씬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Shape of You라고 하는 이 노래를 앨리스가 들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Shape of You이라는 이 노래에서 저희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 있는 이 가사 정보가 있을 텐데요. 이 가사에서 나타나는 정서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잠재적으로 저희가 추천의 대상이 되는 패스런더 힐 혹은 RC 파이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더 추천을 할지 AI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이 두 개의 노래의 가사 정보를 1차적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부가적으로 이 두 개 사이에 어, 그 중간 이어주는 정보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은 이 Shape of You랑 Castle Under Heat이라는 이 노래가 둘 다 에드 시런이 작곡을 했고 노래를 부른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 에드 시런이라는 이 가수가 좀 더 중요한 앨리스에게 더 중요하다면은 캐슬 언더 힐을 저희가 더 추천해 줄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이 톤이라는 이런 프로듀서가 이 사람이 뭔가 도움을 줬던 노래에 조금 더 웨이트를 주는 사용자라면은 이 아이시 파이어라는 이 노래를 좀 더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과거의 정보, 그리고 이 Shape of You라는 이 노래의 가사,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이런 지식 그래프들을 통해서 지금의 추천 시스템이 조금 더 똑똑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인풋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인풋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어느 정도의 만족도로 이제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시각화가 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저희가 관찰되어 있지 않은 요 사용자가 요 아이템 구매를 할지 안 할지를 이렇게 점수로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이거를 이제 딥러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종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어떤 저차원의 벡터로 이 사용자의 정보를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저희가 사용자를 보통 이해를 할 때,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성대의 어떤 소프트웨어학과, 2학번이야, 혹은, 이렇게 인사케미, 혹은 사회학과의, 2, 3 아직 없으니까요. 21학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보가 컴퓨터는 이제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조금 더, 차원을 줄여서 어떤 숫자 벡터 값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예를 들면 이 5명의 사용자가 3개의 숫자 값의 형태로 이렇게 사용자의 정보가 주어지고, 아이템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해할 때는 이 아이템이
까만 티셔츠야, 까만색 나이키 티셔츠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저희가 많은 정보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숫자 4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저희가 선형대수학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다프로터트를 통해서 숫자 한 개가 정해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유저 2번이 아이템 3번을 구매한 만족도가 여기서는 이제 0. 마이너스 0.6이라고 나왔는데,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저 2번이 2번에 해당되는 이 행에 대한 벡터가 이 세 번째 아이템에 해당되는 이 컬럼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 점수가 나오겠죠. 요 점수. 요 점수가 나오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저희가 실제 이 만족도를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이 벡터들을 찾기 위한 이 펑션 F를 학습하는 거라고 이제 하이 레벨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DNN 인코더를 딥 뉴럴 네트워크 인코더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구매를 했다라는 정보가 있을 때 각 아이템이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노래는 에드 시런이 작곡을 했고 어떤 노래는 토니가 같이 프로듀싱 했다. 이런 정보가 있을 때 요걸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두게 되고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사용자랑 이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 정보를 같이 사용해서 인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확률을 사용자 U가 어떤 아이템을 수용할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 가운데 해당되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고안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대학원에서 혹은 회사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이 영화를 예측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냥 이 라스트 콜론이라는 영화를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이런 이유까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멀티미디어에 대한 이해 혹은 애트리뷰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이제 함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고자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숫자 정보를 사용한 리즈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숫자 정보가 유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연을 했었던 앤드류 가필드라는 이제 배우가 있고 톰 홀란드라는 배우가 있겠죠. 저희가 근데 이 두 배우 사이의 관계를 알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 앤드류 가필드라는 이 배우가 38살이고 키가 이 정도 되고 2005년에 데뷔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톰 홀란드에는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람이 서로 아는지를 이제 리즈닝 하고자 할 때, 이런 정보가 전부 있든 혹은 부분적으로 주어지든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데뷔 연도가 비슷하면은, 얘네 둘이 알 수도 있겠다. 혹은, 나이가 비슷하면은, 알 확률이 0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그런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복잡한 리즈닝에 사용하기 위한 단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이 애트리뷰트에 대한 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이런 게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주어졌을 때도 이 추론을 이제 잘 하고자 하는 게 저희 학자들이 풀고자 하는 이제 일들을 하나고요. 이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이해를 이제 하는 방법을 저희가 거대 언어 모델이든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한 인코더를 사용해서 굉장히 저차원의 벡터를 사용을 했었고 걔네 두 개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AI가 연산을 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풀고자 했던 게 여기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애트리뷰트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링크 프리딕션 이런 복잡한 리즈닝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애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이 딥러닝 인코더를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른 기 모델 대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도입에 설명드렸던 이런 예제가 사실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당연한 것들이죠. 근데 아직 AI 시스템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사용할 정도로 잘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혹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만 이제 지금 보완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의외로 저희 연구자들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누구나 AI를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좀 그런 어, 좀 포부도 이번 기회에 가졌으면 좋겠고요. 북커튼에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이 노력들이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학계에서도 정말 놀랄만한 어떤 그런 결과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한번 가져봅니다. 세 번째로는 QA라는 부분인데요. QA 같은 부분은 특히나 저희가 기존의 AI가 실제로 거의 정복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잘 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이 어른들이 보통 풀을 사용한 장소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모호성이 굉장히 많은 질문이기 때문에 어떤 추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사람이라면은 어떤 충분한 어떤 상식이 있는 이제 사람이라면은 이 어른이 보통은 이제 어 클래스룸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클래스룸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일반적인 이 성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클래스룸과 오피스가 좀 헷갈리지만은 어른이라는 이유로 오피스라는 정답일 거야라고 저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질문 자체를 거대 언어 모델에 그 랭귀지 모델 그대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세 개가 거의 뭐 같은 확률로 나옵니다. 그래서 풀 수가 없는데 이런 어, 이 방금 말씀드렸던 보통의 성인이 가질 법한 어떤 지식들을 이렇게 표현을 미리 사전에 해 둔 정보가 있다면은 요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 질문에서 어덜트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어덜트가 보통 이제 일을 하고 오피스에 있고 풀을 사용한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언어 모델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 주는 답변이 하나가 이렇게 1차적으로 올 수가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지식 그래프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 어른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 사람이 오피스에서 이 풀을 쓴다라는 요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보를 종합해서 어떨 때는 이제 이 언어 모델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이 시크래프를 저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겠죠. 혹은 이 두 개가 컴바인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이 MLP, 그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존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정답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전문이 두 방향으로 다니는 어떤 트래블, 이제 두 방향으로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컨비니언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어, 그와 동시에 보안을 위해서는 사용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뱅크가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질문에 사용된 이 주요 단어들이 날리지 그래프에 어떻게 매핑이 됐는지를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좀 더 볼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로 뱅크라는 추론이 이루어졌을 때 이 정답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버깅도 가능한 좋은 장점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accuracy 기준으로 accuracy라는 매저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정답과 정답이 아닌 부분이 있을 때 제가 그 부분을 얼마만큼 전체 경우의 수 대비 잘 예측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퍼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 제한한 방법이 이제 방금 이렇게 정말 사실 방법으로 치면 간단하죠. 그냥 이제 랭귀지 모델에 주어진 다음에 나오는 아웃풋을 저희가 어떤 확률 값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text로 확률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연결된 이런 어떤 노드들에 대한 뉴럴 네트워크가 얼마만큼의 확률 정보를 이제 주는지를 종합해서 소프트맥스로
이제 구한 것들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MLP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만으로도 이렇게 76.1에 해당되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고, 지금 가장 최신 논문의 경우에는 79.1이라고 여기 나와져 있는데, 지금 2022년의 경우에는 한 84%까지 성능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문제를 풀렸을 때 인간의 정확도가 한 80 초반 정도 되거든요. 또 이 문제의 경우에도 이미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풀렸다고 볼 수 없는 게 언제나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지식들을 저희가 계속 최신의 정보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언어 모델의 경우에도 계속 최신의 정보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허들이지만은 계속 어 어쨌든 그걸 구축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나 지금의 이제 그 AI의 진보가 굉장히 많은 응용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렇게 어떤 최신성이 있는 지식 정보들, 특히 일상생활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성 있는 정보들을 실제로 구축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동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숫자를 사용한 리즈닝이나 조금 더 최신성 있는 정보를 요하는 어떤 질의응답 혹은 추천 시스템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식 그래프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팅하고 있는 도메인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이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거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잘 만드는 부분이 더 중요할지, 여기에서는 항상 이제 저희가 선택에 기로에 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게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파인 튜닝에 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태스크에 맞는 인풋을 줘야 되고, 거기에서 파인 튜닝을 잘 시키는 게 굉장히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있어서도 지식을 잘 만드는 게 어디까지 중요할까? 그냥 이제 그에 맞는 것들을 파인 튜닝을 잘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이제 선택의 어떤 여지가 있다. 여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30분 정도 예정이 돼 있어서 정말 간략히만 드려가지고 얼마만큼 전달이 잘 되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2분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